아이가 어릴수록 주양육자 언어를 따라가고 키우지 않는 비양육친의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도와줘 이면. 자, 오늘도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우리 법무법의 충정이 이미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변함없이 많은 분들께서 이 얘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바로 연락 오겠지요. 네, 오겠죠. 올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애틋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전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 약취에 대해서 2편을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면접 교섭을 행사하려고 핑계 삼아 데리고 왔다가 안 데려다 주는 케이스를 한번 봤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데려다 주면은 뭐 법으로 제재를 받는다, 뭐 하다못해 뭐 끌려간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네. 벌금을 문다든지 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적법한 면접 교섭 행사를 기화로 애를 데리고 왔다가 다시 되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약취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딱 그냥 공식처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죄가 돼, 무조건 죄가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울 텐데요. 우리 법원은 그런 경우에 다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고요. 어떤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냐면 부모가 예를 들면은 면접 교섭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주지 않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는 약취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 폭행이나 협박,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A의 그런 의사에 완전히 반해서 아이의 복리에 반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약간 행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약취죄를 성립하는데 너무 어렵죠.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행위자의 행위의 목적을 보는 겁니다. 이거 진짜 빼앗아 오려고 그랬나? 좀 쉽게 표현하면 아이를 목적이 무엇이었냐? 네, 목적이나 의도를 보고 실제로 얘를 반환을 거부하려고 일부러 데리고 왔나? 이런 거. 그리고 애를 데리고 올 때 그 행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그때 피해자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아이가 지발로 걸어서 따라 나오는 경우랑 울며 불며 끌려 나오는 경우랑은 다르겠죠. 그쵸. 그래서 그 행위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나 아이의 상태, 아이가 너무 어려서 부모가 데려다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인 경우에는 약취죄를 성립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 그나마 좀 더 명확한 기준. 우리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요, 그 미성년 자녀의 복리, 네. 그걸 최우선으로 봅니다. 뭐 재산, 뭐 바람을 피웠는지 이런 것들을 우선으로 보지 않고 이 아이가 누구한테서 성장할 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안전하게 클 건지를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법원이 결정을 내렸어요. 누가 돌보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억지로 빼앗아가. 이건 법원이 지금 현재 이 아이의 양육 상태를 인정한 거를 무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종합적인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약취죄를 인정하거든요. 지난번에는 유럽으로 간 한국 엄마와 유럽 네. 아빠를 봤죠. 이번에는 한국 아빠와 유럽 엄마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뭐 사랑이 뭐 국경이 없으니까 뭐 왜냐- 엄마가 한국 사람이든 뭐 아빠가 한국 사람이든 그죠. 네. 뭐 그럴 수, 네.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기를 왜 자꾸 엄마 얘기만 하냐. 네. 아빠 얘기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빠 아빠를 얘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아빠, 유럽 엄마. 그래서 두 분이 또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제 국제 커플의 경우에는 되게 인터내셔널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빠가 네. 이제 공부를 하러 뭐 예를 들어 유럽에 갔다가 직장 때문에 다시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살고 있고 유럽 엄마는 유럽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아이가 유럽 엄마가 그러니까 좀 주도적으로 보고 있었겠죠. 유럽 법원에서도 유럽 엄마한테 사전 단독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 커플의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사는 도시가 달라지잖아요. 아빠는 예를 들어 서울, 엄마는 유럽의 어느 도시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면접 교섭을 주로 어떻게 행사를 하냐면 아이가 어떤 방학이라던가 이런 긴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에 맞춰서 뭐 한 달 정도 아빠가 데리고 와서 보다가 한 달 있다 다시 유럽에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방식으로 면접 교섭을 행사하는데 이 아빠가 아이를 면접 교섭을 행사한다고 적법하게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에 연락이 두절. 두절돼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 유럽 엄마가 난리가 났죠. 네. 애 돌려달라고 아무리 연락을 해도 돌려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겁이 나는 거는 양쪽 부모가 더 절실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이가 어릴수록 주양육자 언어를 따라가고 키우지 않는 비양육친의 언어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유럽 엄마가 막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 언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원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 언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각종 사전 처분을 또 받아냅니다.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꿋꿋하시죠.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니까. 네, 전혀 응하지 않고 아버지가 끝까지 이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 엄마가 할 수 있는 또 모든 조치를 다 취하죠. 대단하네요, 이 부부가. 네. 근데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 뭐 아무튼 모든 조치를 하신다고 보면 그러니까요. 모성애도 강하지만 부성애도 네.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네, 그 유럽 엄마가 온갖 조치를 다 했는데도 이 아빠가 끝까지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결국은 아동 인도 명령 신청을 했는데 집행관이 왔어요. 이제 네. 애를 엄마한테 넘겨주기 위해서. 근데 애가 한 1년 정도만 아빠하고 지내다 보면 그 어린 나이에는 금방이죠. 언어도 금방이에요. 언어도 금방 까먹고. 그래서 엄마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애가. 그래서 못 간다고 애가 누워서 막 발버둥을 치니까. 이거 잘 된 거라고 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또 한국 아버지 편이 자꾸 심정적으로 자꾸 그쵸, 한국 아버지 그쵸. 편이 되죠. 그래서 이 한국 아버지한테서 이제 떼낼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집행에서 실패를 합니다. 법원은 절대로 아이를 강제로 잡아서 뺏어서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엄마가 한국 법원에 또 고소를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버지가 분쟁을 계속하면서 1심, 2심, 3심 결국은 아버지가 이 약취 유인에 관한 혁혁한 판례를 남기시고 약취 유인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 엄마도 참 대단한 게 시간도 많으시고 돈도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가장 격렬한 소송의 경우에 절대 한 채 양보를 하지 않는 그 부분이 양육권이고 오히려 이제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면 재산 분할을 일부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양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는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 외국의 엄마와 한국의 아빠가 지금 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의 중심은 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 만약에 아이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네, 아이한테 네. 너 엄마한테 가고 싶니 아빠한테 가고 싶니 질문하지 않나요 혹시? 아이한테 법원에서 불러서 직접 질문을 하지는 않고 네. 아이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고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아이의 그런 양육이 어디에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애를 법정에 불러가지고 마치 증인처럼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 아이의 그런 그 연령이나 환경에 맞추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랑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아이가 컸을 때 가장 아이의 잘 자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오랜 시간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상담을 합니다. 아빠가 만약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아빠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왔지만은 아빠가 생각보다 엄마보다 더 형편이 안 좋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아이는 분명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딱 봤을 때 나는 그냥 저기 유럽에 있는 엄마한테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내 인생을 위해서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연령이 굉장히 이제 높은 연령대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질문 안 의사 하시네. 표시를 하기도 하죠. 저는 뭐 엄마랑 있었더니 엄마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남편이랑 재결합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약간 이제 이용하시는 분도 네네네. 가끔 있어서 아빠랑 어떻게 전화를 할 때는 땡땡아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법원에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땡땡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 공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한테 자기가 자식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 이혼에 나아가는 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빠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서 데리고 있는 아이에게는 막 저리 가라고 이제 공을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한테도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편지를 써서 양육 환경이 바뀐 케이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케이스 같은 경우. 아무리 부부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이 양육에 대해서는 좀 더 서로 면밀하게 협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좀 가슴이 좀 그렇네요. 네. 오늘 이야기가 또 네. 약취죄를 저희가 처음 들어보고 이제 알아봤지만은
이런 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이런 죄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더 멀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다 떠나서 아이한테 상처가 절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도와줘 이병!